여러분, 중국 영화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최근 중국에서 개봉한 항일 영화들이 연이어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근데 놀라운 건 올해만 해도 남경사진관이 26억 위안을 넘어서며 중국 항일 영화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영화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동시 개봉됐어요. 오늘 그 뒷이야기와 함께 중국인들이 뽑은 항일 영화 베스트 10을 순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중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항일 영화를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영화들이 중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을까요? 사실 중국의 항일 영화는 단순한 오락 영화가 아닙니다. 이들은 역사를 기록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며 때로는 정치적 메시지까지 담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런 시기에 나온 영화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중국 항일 영화 중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작품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중국의 유명 영화 평론가들이 선정한 항일 영화 베스트 10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0위 800, 관후 감독의 대작. 10위는 관후 감독의 800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대에 31억 위안 박스오피스를 기록한 화제작이에요. 1937년 송호회전의 사행창고 전투를 그린 작품으로 400명이 넘는 배우가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실제로 800명이 아니라 단 400명의 국민당 군대가 일본군의 포위 속에서 4일간 버틴 실화입니다. 관후 감독은 이를 위해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80만 평방미터 규모의 거대한 세트를 건설했고 200m 길이의 인공수저호 강까지 파냈어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7반을 부르는 목욕 장면입니다. 7반이라고 불렀을 때 오직 위천이 연기한 주승춘만 나왔고 나머지는 모두 빨간 펜으로 이름이 지워져 있었거든요. 전쟁의 참혹함을 한 장면으로 보여준 명장면이죠. 또 다른 명장면은 고립된 창고에서 국기를 개양하는 장면입니다. 장부허국, 시위 행사라는 대사와 함께 강 건너편 외국인 거주 지역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 국기가 펄럭이는 모습은 많은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냈어요. 9위 동극도, 현재 상영 중인 화제작. 9위는 올해 개봉한 동극도입니다. 역시 관후 감독 작품으로 2차 대전 당시 중국 어민들이 영국군 포로를 구출한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투자 규모만 5.7억 위안에 달하는 대작으로 주연 배우들이 4분 30초 동안 숨참기 훈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의 배경은 1942년 리스본 마루호 침몰 사건입니다. 일본군이 홍콩에서 포로로 잡은 영국군 1800여 명을 배에 태워 일본으로 이송하던 중 미군 잠수함의 공격으로 배가 침몰하게 되죠. 이때 저장성 동극도의 어민들이 목숨을 걸고 384명의 영국군 포로를 구해냈다는 실화입니다. 특히 주일용이 연기한 아비가 사람이 위험하면 구해야 한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을 보여주는 대사죠. 하지만 실화에 해적 형제라는 허구적 캐릭터와 여성 해방 주제를 억지로 끼워 넣으려다 보니 스토리가 산만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해상 액션 시퀀스는 할리우드 수준급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8위 남경, 논란의 실험작. 8위는 육천 감독의 남경입니다. 남경대학살을 일본군의 시점으로 그린 파격적인 작품이에요. 영화는 1937년 12월 13일 일본 제국군이 남경을 점령한 후 6주간 벌어진 대학살을 그립니다. 하지만 독특한 점은 일본군 가도카와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가도카와는 순진한 일본 청년 병사로 처음엔 전쟁을 로맨틱하게 생각하지만 점차 군국주의의 광기와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며 정신적으로 무너져갑니다. 영화 마지막에 그는 자신이 목격한 끔찍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가해자의 시각으로 전쟁을 성찰하려 했지만 왜 침략자의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보느냐는 것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 온라인에서는 감독이 일본에 아부한다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일기도 했어요. 하지만 영화적 완성도는 인정받아 1.68억 위안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했고 해외에서는 오히려 전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위 철혈곤륜관, 잊혀진 명작. 7위는 양광원 감독의 철혈곤륜관입니다. 헬전태하장의 자매편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1939년 곤륜관 전투를 다뤘어요. 3천만 위안이라는 당시로서는 거액을 투입했지만 양안관계 악화로 15년간 상영 금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939년 12월 일본군 제5사단이 광서성 남령을 점령하고 곤륜관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이곳은 중국 서남부로 향하는 국제교통로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만약 일본군이 계속 진격했다면 중국의 임시 수도인 충칭까지 위험해질 상황이었어요. 국민당군 제5군은 두여 명 군장의 지휘하에 15만 5천 명의 병력으로 일본군 4만 5천 명과 18일간 혈전을 벌입니다. 중국군은 1만 4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일본군 제5사단에 큰 타격을 주고 제21여단을 거의 전멸시켰어요.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일본군 장교가 성노에서 할복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중국 영화에서 일본군의 할복 장면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여준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하지만 90년대 양안관계가 경색되면서 이 영화는 오랫동안 상영이 금지됐고 2005년에야 광서구 주석을 지낸 웨이춘수의 노력으로 해금될 수 있었습니다. 6위 소병장가, 영원한 고전. 6위는 최회, 구양홍행 감독의 소병장가입니다. 1963년작 아동영화로 항일전쟁을 어린이 시점에서 유머러스하게 그렸어요. 6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여전히 재미있는 불멸의 고전입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볼 수 있는 완벽한 가족 영화죠. 5위 대첩, 사실주의의 걸작. 5위는 오천각 감독의 대첩입니다. 상해영화 제작소에서 제작한 이 영화는 일본군의 실제 전투 방식을 세밀하게 재현했어요. 소부대 정찰 후 포격, 그리고 다시 보병 돌격이라는 일본군의 전형적인 작전을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이 영화의 백미는 우리는 농민이지만 우리에게도 나라가 있다 라는 농민병사의 대사예요. 학식은 없지만 소박한 애국심을 가진 민중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죠. 손으로 일본군 찍기 같은 황당한 장면과는 정반대인 진정한 사실주의 작품입니다. 4위 삼모종군기, 전위적인 실험작. 4위는 장건아 감독의 삼모종군기입니다. 만화가 장나평의 작품을 영화화한 코미디 전쟁 영화예요. 흑백 다큐멘터리와 컬러 만화 장면을 교차 편집하는 전위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전쟁을 희화화하면서도 그 참혹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독특한 작품으로 8.6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았어요. 3위 남경사진관, 올해 최고의 화제작.
3위는 바로 올해의 화제작 남경사진관입니다. 참고로 남경은 현재 난징이라고 부르는 그 도시예요. 과거 한국에서는 한자 발음 그대로 남경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중국어 발음에 따라 난징으로 표기하죠. 같은 도시, 같은 영화입니다. 신호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1937년 남경대학살 당시의 실제 사진을 모티브로 했어요. 한 사진관에 숨어든 민간인들이 일본군의 만행을 증명할 사진들을 지키려 노력하는 이야기죠. 영화의 주인공은 평범한 사진관 사장 리센산입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히 장사를 위해 일본군의 사진도 찍어주지만 점차 일본군이 저지른 학살의 참상을 목격하게 되죠. 특히 일본군이 시민들을 집단 학살하는 장면을 우연히 촬영하게 되면서 이 사진들이 역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자신들의 범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사진관을 샅샅이 뒤집니다. 리센산과 사진관의 숨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 귀중한 사진들을 지켜내려 합니다.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한 어린 소녀가 사진을 품에 안고 이 사진들이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직접적인 폭력 장면을 자제하고 인간성의 미광에 집중한 점이 호평받고 있습니다. 현재 26억 위안을 넘어서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2위 혈전태하장, 역사적 의미의 걸작. 2위는 양광원, 적준걸 공동 감독의 혈전태하장입니다. 중국 대륙 최초로 국민당군을 긍정적으로 그린 한일 영화로 영화사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1938년 이종인이 지휘한 태하장 대첩을 사실적으로 재현했어요.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장면은 이종인이 부하들에게 중화민족 전면항전 이래 우리가 거둔 또 다른 큰 승리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영웅들이 화선에서 지휘한다는 내레이션도 당시 큰 감동을 줬어요. 놀라운 건 이 영화가 양안관계에 실제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장경국이 이 영화를 보고 감동받아 공산당이 우리를 항일 세력으로 인정했다며 대만과 대륙의 교류를 허용하게 됐거든요. 한편의 영화가 분단된 양안을 이어준 역사적 사건이죠. 1위 새벽극 8회 대만이 만든 최고의 한일 영화. 그리고 1위는 놀랍게도 대만 작품입니다. 위덕성 감독의 새덕극 8회가 1위를 차지했어요. 1930년 대만 원주민 새덕극족이 일본 식민 통치에 맞서 일으킨 무사사건을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는 상하편으로 나뉘는데 상편 태양기는 무사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배경을, 하편 최홍규는 새덕극족의 최후 항dem을 그립니다. 전체 러닝타임이 무려 276분에 달하는 대작이에요. 주인공 모나 루다오는 새덕극족의 추장으로 일본의 동화 정책에 맞서는 인물입니다. 일본군은 원주민들에게 일본 문화를 강요하고 전통적인 사냥과 문신을 금지하며 심지어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기까지 해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모나 루다오가 부족원들에게 만약 너희의 문명이 비굴하게 무릎 꿇는 것이라면 나는 너희에게 야만의 자부심을 보여주겠다 라고 외치는 부분이에요.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인간 존엄을 위한 투쟁임을 보여주는 명대사죠.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무사국민학교 운동회장에서 벌어지는 학살 장면입니다. 새덕극족 전사들이 일본인 134명을 살해하면서 항쟁이 불씨를 당기죠. 이후 일본군의 단혹한 보복이 시작되고 새덕극족은 거의 멸족당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최홍규를 건너 조상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어요. 새덕극족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2011년 제작되어 2012년 중국 대륙에서 상영됐는데 총 276분이라는 엄청난 러닝타임에 7억 신대만 달러를 투자한 대작입니다. 위덕성 감독은 개인 재산을 모두 털어넣었고 자금이 모자라자 주걸륜이 4천만 신대만 달러를 빌려주기도 했어요. 더욱 놀라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덕성 감독은 2003년부터 무려 8년간 이 영화를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250만 신대만 달러로 5분짜리 예고편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사이 소감독 실업일기라는 책까지 써서 생계를 이어갔죠. 이 영화가 1위에 오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객관적 시각과 깊이 있는 성찰 때문입니다. 영화는 원주민의 전통과 일본의 근대 문명 사이의 충돌을 균형 있게 그렸어요. 단순히 선악구도로 나누지 않고 문명 간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만 내부의 친일 감정까지 비판적으로 다뤘다는 점이에요. 이는 대만 영화가 정치적 제약 없이 더 자유롭게 역사를 성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좋은 한일 영화는 복수심이나 증오가 아닌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 한일 영화 베스트 10을 살펴봤습니다. 이들 영화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시대가 지날수록 더욱 성숙해진 역사의식과 영화적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초기작들이 선전 목적이 강했다면 최근 작품들은 인간적 드라마와 기술적 완성도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요. 특히 남경사진관의 신호 감독은 자강불식이야말로 역사에 대한 최고의 응답이라고 말했어요. 굴욕에 맞서는 최고의 방법은 증오가 아니라 민족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는 메시지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10편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과거의 아픈 역사를 영화로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중국 문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